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 근처 공사장에 발견된 유해 가운데 한 곳에서 5.18 행방불명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안매장과 행불자에 대해 42년 넘게 감춰진 진실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260여 개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지난 2019년 12월. 이 유해들은 발견 당시부터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행방불명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주목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으로 투입된 삼공수 여단이 주둔하며 광주 봉쇄작전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사를 벌인 지 2년 9개월 만에 유해 유골 가운데 한 기가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를 이번에 발견된 유해와 비교해 본 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보한 자료를 보내 DNA 일치 사실이 확정될 경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행방불명자가 누구인지는 추가 DNA 뒤조 작업과 5.18 당시 행적 등을 살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5.18이 일어난 지 42년 만에 행방불명자의 정확한 규모와 안매장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다만 5.18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의 DNA가 채취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자료여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DNA 채취가 필요하고 또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의 DNA 채취 작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특화단지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동맹을 맺은 광주와 전남은 AI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내세워 유치에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폭 강화된 기업 투자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다음 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이어 내년엔 반도체 특화단지와 특성화 대학 지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 광역단체가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어 전국구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광주 전남도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시설 여건입니다. 우선 반도체 부지 1,000만 제곱미터를 이미 확보했고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물과 전력 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가 추진됐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반도체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추진단장을 반도체 업계 출신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 지자체들도 각각의 이제 장점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게 막 아주 우리 광주 전남을 월등히 능가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요수산단과 한국전력공사, AI 반도체 지첩단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반도체와 화학 공장 내 쓰이는 반도체를 개발과 연구,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고르게 분포했다는 겁니다. 이제 전력용 반도체는 한지원이 가장 큰 수급처라고 할까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쪽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그런 쪽에서는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좀 고전압들을 사용하는 그 전력 반도체들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타 지역보다 앞서고 있는 광주 전남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양산 계획에 맞춰 광주시도 경영 전기 자동차 상용화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경영 SUV 전기 자동차 부품 개발과 인증, 완성차 생산까지 전기차의 고유 모델이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등 145억 원을 투입해 전기 자동차 전용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 전남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감소로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640명, 전남은 747명이 확진됐으며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광주 3명, 전남은 6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 전남 누적 사망자는 1,3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 생활, 체육, 복싱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코로나19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광주 복싱협회는 오늘 동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2022 광주 생활, 체육, 복싱 대회를 열고 선수 260명 등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부와 성인부, 여성 일반부 등 모두 130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2024년 광주 송정 목포역과 수원을 잇는 수원발 KTX가 신설되고 인천발 KTX 노선이 재개통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택 5성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 인천발 KTX 등이 신설돼 광주와 목포 직통 노선이 새로 뚫리거나 재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 개통됐던 광주 송정, 목포에서 인천 KTX 노선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교직원 신고는 149건이었습니다.